네, 북한의 안보 위협 계속되고요. 북한의 중요한 정치 행사 때문에 여러 가지 긴장 국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요, 국회에서 국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핵실험, 5차 핵실험 때문이겠지만 이런 질문이 굉장히 집중됐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국방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시작합니다. 수시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이나 양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보고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북한은 약 40여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을 해왔고요. 상당히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네요. 핵에 의한. 예,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 정확하게 수소탄인지 아닌지 3차와 4차의 탄의 성능이 다른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네요. 3차나 4차나 그런 것들에서 큰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기껏 우리가 평가한다면 증폭 핵분열탄일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핵실험의 인터벌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하고 관련해서 드는 의문 중에 하나는 플루토늄 40kg 그것만 이야기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저렇게 자주 핵실험하면 그 40kg는 뭐 금방 다 소진될 것 같은데 답변을 좀 상식에 맞는 답변. 북한이 4번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는데 매번 6kg 미만의 핵물질을 사용했을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0여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북한이 이 플루토늄을 재처리한 양, 중간에 사용한 양 이런 것들을 이제 상쇄하고 난 것을 저희 어마운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 자, 지금 유승민 의원 오랜만에 국방에 나와서 장관과 질의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북한이 플루토늄을 재처리해서 이만큼 핵물질을 쌓아놓고 있는데 과연 40kg쯤 되는 것, 이 수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훈 편집위원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저게 무슨 뜻입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네. 플루토늄 양이 얼마냐를 네. 북한한테가 아닌 우리 국방부 장관한테 묻고요. 네. 그래서 논리적인 허점을 잡아내려고 하는 건데 네. 우리 국방부나 우리 국정원이 북한이 갖고 있는 플루토늄 양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겠죠. 없죠. 뭐 국비 정보일 테니까. 네, 저거 과거에 이제 IAEA에게 사찰할 때의 과거 기록을 토대로 40kg 정도를 갖고 있을 거라는 추론을 했기 때문에 네. 한 4번, 5번 실험했으면 거기다 쓴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이 네. 나오는데요.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인공위성 중에는요, 열을 잡는 게 있습니다. 네. 사람이 심장이 뛰거나 차가 가면 엔진에서 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장도 가동되면 열이 나옵니다. 겨울철에 북한의 제철이 공장이 가동되면은 사람이 한 20도쯤 돼야 일을 할 수 있죠. 네. 내부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열을 잡는 게 몇 번 나왔었거든요. 여러 네. 번 나왔었거든요. 따라서 추가로 재처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40kg 이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물질이 있는데 40kg 정도라고 추정을 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핵실험했으면 써버렸으니까 좀 줄어야 되는데 왜 여전히 40kg라고 추정하느냐고 그러니까요. 유승민 의원이 질문한 겁니다. 유승민 의원 질문이 일리가 있어요. 네. 그 답변을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은 그 5메가와트 흑연 감성로 영변에 있는 거 8,000개의 폐율병을 돌리면은 네. 1년에 연간 한 6 내지 7kg의 플루토늄,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북한이 2008년도에 IAEA와 중국에 보고할 때가 40kg이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2.13 합의 보고 잠깐 중지했다가 네. 다시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6년까지는 또 40kg 정도를 생산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한 번 핵실험할 때 소요되는 플루토늄 양이 네. 기술이 좋은 나라는 4kg, 네. 기술이 나면 6kg이 그러니까 4내지 6kg을 하면은 네. 40kg 손질하고도 네. 약 44에서 50kg 정도는 가지고 있다. 네. 근데 하나 가지고 약 4내지 6kg으로 한 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플루토늄은 6개 내지 10개다. 근데 플루토늄만 있는 게 아니라 네. 2011년부터 우라늄을 또 재가동하기 한 1000기 원심 분리기로 재가동했는데 농축하기 시작했죠. 예, 농축하기 시작했죠. 우라늄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은 1년에 약 40kg 정도 생산해요. 네. 그럼 지금까지 생산한 거를 약 최하 90에서 222kg까지 220kg까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우라늄 탄은
25kg으로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북한이 우라늄은 이만큼, 플루토늄은 이만큼 이렇게 축적했기 때문에 몇 번 실험하면 다 쓸 수 있는데 시간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거로 추정합니다라는 답을 내놓지 않은 건데 아마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 어떻게 추정하는지를 국회에서 발표하면 또 북한이 우리가 뭐 셈법을 어떻게 또 역정보가 되고 그러잖아요. 어쨌건 국회에서 있었던 플루토늄 양, 이제 5번째 핵실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초점이 돼서 질문이 좀 모여졌습니다. 지금 북한이 하는 핵실험을 보게 되면은 통상적인 핵실험보다 위력이 약하거든요. 네. 따라서 순수 플루토늄이냐 또는 고농축 우라늄만을 터트린 게 아닌 네. 조금 더티밤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지적하는 건데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되니까 저걸 말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논쟁이 되는 것, 그야말로 5번째 핵실험이 임박했기 때문인데 북한은 그러나 핵실험에 대해서는 저울질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것만큼은 당장 발등의 현안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오늘 오후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7일이었죠. 네. 중국에 있는 이제 그 북한 식당, 미경식당 종업원 20명 중에 13명이 우리나라로 오고 네. 나머지 7명은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죠. 근데 당시에도 이제 그 북에 남은 북으로 돌아간 종업원들이 외신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13명이 넘어왔는데 지배인 한 사람은 보이부 사람이고 12명이 여성 종업원이었잖아요. 자, 이렇게 이 12명을 놓고 또다시 북한에 남기로 했던 7명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일단 영상 보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점심때쯤에 웬 사람들이 우리 식당 뒤에다 차를 대고서 새 식당에 이동봉사를 가야 한다며 우리 동무들을 차에 태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우연히 제가 식당 책임자로 차를 가지고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국정원 팀장님 하면서 짓거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차에 어르지 않은 동무들에게 달려가서 빨리 피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다른 말을 한번도 못 이겨리고 동무들이 소리를 하면서 해줄 것을 이어가고 동무들 경례하는 문스님 계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굴하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 주십시오. 싸워주십시오. 굉장히 낭낭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북한 종업원들입니다. 전옥현 차장님. 계속 국정원이 납치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걸 좀 해석을 해 주십시오. 저게 이제 일종의 그 왜곡된 그 전형적인 상투적인 북한의 이제 심리전의 한 실상입니다. 네. 이 어제오들의 얘기가 아니고 이 북한 그 탈북 인사들이 항상 우리 한국에 네. 자발적으로 들게 돼 있거든요. 네. 자발적으로 우리 공간까지 와서 네.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겠다. 네. 이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네. 그런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수용을 안 합니다. 네. 반드시 자발적인 그런 귀순, 그런 탈북 의사를 밝힌 사람에 한해서만 네. 우리가 이제 서울로 신변 보호하에 데리고 네. 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저렇게 항상 국정원을 그렇게 물고 들으냐면 네. 일단 국정원을 해체시키는 것이 네. 김정은 체제가 됐던 그 선대 네. 체제가 됐던 북한 정권에서는 북한의 대남 조선혁명을 위해서는 네. 제1차적인 조건 중 하나가 국정원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난의 화살을 국정원에 맞춰야 된다. 이런 사회주의 혁명 이론, 대남 혁명론에 의한 것이 첫 번째고 이론적으로는 두 번째로는 자기네가 저런 사건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 되는데 네. 보복의 정당성,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 한국이 납치해갖고 네. 납치 주범은 국정원이다. 이렇게 몰아세움으로써 네. 북한이 저렇게 왜곡된 심리를 할 때 네. 자기네가 왜곡된 심리전의 정당성은 바로 국정원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다. 네. 저런 허위 명문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요, 좀 저렇게 복장을 맞춘 듯이 갖춰 입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옷을 입고 오면 뭔가 좀 더 진심인 것 같고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북한에서는 잘 모르나 보죠. 저렇게 딱 유니폼 맞춰 입듯이 입고 나왔거든요. 저게 이제 말하자면 북한의 대남 왜곡 심리전에 한 교범에 나와 있는 건데 아, 교범의 교범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옛날식 그대로 쓰는 것이고 네. 저 교범대로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김정은이한테 보고하기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심리전의 한 행태가 네. 지금 엄격하게 따지고 본다면 또 다른 형태의 북한 인권 침해의 한 실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반복된 시나리오식 그런 심리전을 없애기 위해서도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우리 국내에서도 조치를 제도적으로 취하는 길이 가장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이
탈북하지 않은 7명은 계속 이제 국정원이 납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저희는 연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런 장면이 지금 AP의 영상을 통해 공개되고 또 우리 민족끼리라는 친북 성향의 해외 매체를 통해서만 되지 조선중앙TV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저는 이제 AP를 좀 관심 있게 보는데요. 지금 네. 미국 매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평양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사진을 찍어서 북한이 허가한 사진만 찍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약간 관계가 있고요. 지난번 이수영 북한 외상이 뉴욕에 네. 유엔본부 갔을 때도 AP하고 회견을 했습니다. CNN은 가끔 불러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AP하고 북한하고 하는 커넥션인데 저는 AP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 들어갔다고 보는데 네. 먼 훗날 북한이 붕괴된 다음에 이번에 만스키 감독이 태양 아래를 북한의 민낯을 공개했듯이 그렇게 그렇죠. 공개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수도 있고 네. 근데 우선 당장은 지국을 운영해야 되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응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거는 뭔가 하면은 미국이란 매체를 통해서 북한이 선전을 하는 거죠. 자기는 주장을 펴는 거죠. 네. AP가 그 통로가 돼주고 있는 거는 조금 유감스러운 상태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평양의 상시로 지국을 두고는 AP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취재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AP가 당연한 얘기겠지만. 처음에 네. 들어갈 때서부터 북한 당국하고 일정 수준의 합의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AP 입장에서 서방의 어떤 언론 기준에 대해서는 보도해 줄 수 없는데 네. 상주 지국을 설치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 사안 안에서 일단 네. 북한이 저렇게 선전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보내주고 네.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도 물론 많이 있지만은 네. 그런 그 반복되는 보도를 통해서 일반 서방 언론인들이 볼 적에 네. 얼마나 북한이 인권을 날조하고 있느냐 네. 이런 왜곡의 실체를 보여주는 데 측면에서는 일정 수준 기여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차제에 좀 공격적으로 네. 북한 인권 문제를 전 세계에 좀 전략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김정은이를 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느니 네. 유엔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결의한 적이 있는데 네. 이런 것으로 김정은을 압박을 좀 해야 돼. 북한 정권을 압박도 해야 되고 네. 북한 동포들이 당하는 그런 서러움을 알려가지고 전 세계에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좀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 며칠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러시아의 만스키 다큐멘터리 감독이 찍은 진미의 8살 소녀 진미 양의 삶입니다. 태양 아래라는 제목의 저 영상인데 저 영상이 이제 우리도 개봉이 됐고 미국에서도 곧 공개가 된다 그러는데 일단 여러 나라들의 저런 영상이 좀 틀어줘야 될 텐데 중국도 북한도 이제 방해를 하기 위한 공작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확산될지 모르겠네요. 어쨌건 저런 모습이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져야 훗날 여러 가지 평가, 역사의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